어느 날 코르다라는 천재 프로그래머이자 오타쿠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일, 특히 게임 개발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게임 개발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날 업무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일을 어떻게 끝낼지 몰라 걱정했지만 코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을 안심시키며 모든 일을 제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르다는 모든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 그는 게임 가게에 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로봇 게임의 두 번째 시리즈가 출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봇 게임의 속편이 출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그는 새로 나온 게임들을 가장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일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자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르다는 차에 치여 사망했고 그가 산 게임들은 그의 집으로 갔지만 그는 그것들을 열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고 코르다의 영혼은 다른 세계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차 안에서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잠든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가 조종해야 하는 사이토 나이토라는 로봇 전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종해야 할 로봇 전사였습니다. 이후 화제가 바뀌었고 할아버지는 아르니의 새로운 세상에서의 성장에 대해 걱정하셨다. 아르니가 새로운 세상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염려하셨다. 어머니는 아르니가 다른 아이들보다 작지만 장차 큰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미래에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셨다. 그때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그들의 차를 공격했다.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칼로 괴물을 죽이려 했고 어머니는 마법으로 할아버지를 도왔다. 아르니는 차 안에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그 순간 훨씬 더 큰 괴물이 나타나 아르니가 타고 있던 차를 파괴했다. 바로 그때 로봇 전사를 조종하던 아버지가 제때 도착하여 괴물이 아르니를 삼키기 전에 구해냈습니다. 로봇과 괴물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괴물은 로봇에게 불을 뿜었지만 로봇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여 열에 견디며 괴물을 밀어냈습니다. 결국 로봇은 괴물의 심장을 검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로봇을 조종했던 아르니의 아버지는 가족을 살피러 나왔고 아르니는 전생의 기억, 예를 들어 게임을 샀던 순간들을 잠깐 떠올렸지만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어.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 전사를 가리키며 로봇이라고 부른 것뿐이었어. 그의 아버지가 내려와서 그것을 사이토 나이토라고 부르며 마법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어. 그의 할아버지는 아르니가 그 로봇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알아채고는 그에게 어른이 되어 마법을 배우고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 나이토 주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이토 나이토를 타라고 말했어. 아르니는 기뻐하며 그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음 3년 동안 마법과 사이토 나이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공부했어.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이토 주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3년 후 어느 날 키토와 에디라는 남매가 엄마의 벌이 무서워서 집을 나왔어요. 집 지붕에 올라가 다른 지붕으로 뛰어넘다가 에디가 넘어졌어요. 다행히 아르니네 집 옆에 떨어졌고 아르니가 에디가 떨어지기 전에 마법으로 구해졌어요. 키토는 동생을 확인하러 달려가 아르니에게 어떻게 그런 마법을 쓸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아르니는 평생 함께할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키토는 놀라서 아르니에게 자기도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는 마법을 배우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마법을 활성화하려면요. 그 안에 에너지가 있었지만 그를 가르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아니의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고 있던 아니의 가정교사가 옥상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에디는 아니에게 다음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니 가족이 나토 주자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토 나토를 통제하고 그는 왕립 아카데미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죠. 가족의 발자취를 따라 사이트 나토를 타고 자랐다. 친구들과 함께 아카데미에 입학한 후 아니는 첫 수업에 참석했다. 배우게 되어 신나요. 그는 사이토 나토에 관한 책을 펼쳤지만 선생님은 아직 어린이 마법 기초부터 배우라고 하셨다. 아니, 아직도 신이 난 아르니는 선생님에게 나토 주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빨리 사이토 나토의 사양을 공부했지만 선생님은 그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 그를 낙담하게 만들었다. 아니는 친구들과 함께 풀이 죽어 돌아왔지만 친구들은 그에게 선생님께 화내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러자 아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자신만의 사이토 나토를 만들어서 제어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먼저 그 원리를 이해해야 했다. 디자인 원칙들. 그때 패치언이라는 또 다른 소년이 자기 망치를 빼앗은 일진 무리들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망치를 빼앗긴 거였죠. 아니는 그를 멈춰 세우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패치언은 자기 망치를 돌려받고 싶지만 다리가 짧고 느리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이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리가 짧고 느리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망치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아니는 그에게 전형적인 학생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아카데미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 소녀는 그를 비웃으며 그가 분명히 아카데미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되려고. 나토 러너. 왜냐하면 그처럼 키 작은 사람은 사이토 나토에 절대 맞지 않거든. 아니는 에디와 키도와 함께 패치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패치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던졌고 패치는 망치를 되찾았습니다. 패치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가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고 함께 대장장이에게 갔습니다. 아니는 마법을 사용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마법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촉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촉매는 지팡이 또는 마법봉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또한 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그것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법봉과 무기를 결합한 고닉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 무기이기도 한 대장장이는 아르니의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가 디자인한 마법 무기를 만들기로 했다. 아르니는 기뻐서 친구들에게 다음날 학교 전체 앞에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카데미 학생들이 자신의 마법 재능을 선보이는 시연회가 있었다. 아르니는 선생님께 참가할 수 있는지, 잘하면 기본 마법 수업이 면제되고 고급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선생님은 아르니가 교장의 손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르니는 고집했고 선생님은 동의했죠. 선생님은 그에게 기본 마법 수업을 건너뛰고 잘 해내려면 모든 기본기를 마스터하고 만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이죠. 아르니는 동의했고 선생님은 그를 참여시키셨어요. 아르니는 일어서서 무기를 꺼내 목표물을 조준하고 파괴했어요. 모두들 놀랐고 그가 필요한 모든 기본기를 마스터했음이 분명했어요. 그는 소원을 이루었고 나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더 고급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나 아르니는 12살이 되었어요. 그는 패치언과 함께 로봇 제조 과정을 보러 갔습니다. 패치언은 아르니가 여전히 자신만의 사이토 나이토를 만들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아르니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패치언은 이것은 극도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토 나이토가 만들어진 이후로 아무도 그것을 개선하거나 혁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에디와 그의 여동생 키도가 여행을 간다고 아르니를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아카데미에서 우수 학생들을 위한 여행을 마련했는데 작은 몬스터들이 가득한 숲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사이토 나이토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행 중에 학생회장인 에나이라는 소녀가 위회와 에디 그리고 키도의 이복 누나가 도착해서 아르니에게 인사하며 자신은 그를 재능 있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와 키도는 언니의 등장에 불편해하는 듯했습니다. 에나이가 떠난 후 키도는 아르니에게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니의 어머니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 에나이가 더 잘 대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가 에나이를 놀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키도와 에디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날 밤 그녀에게 장난을 치려고 했어요.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자신들과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아르니에게 말했습니다. 후에 아니는 주변을 산책하다가 사이토 나이토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서 사이토 나이토의 조종사인 에드가라는 남자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의 흥분을 눈치챈 에드가는 그에게 사이토 나이토 내부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니는 주저없이 동의하고 재빨리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작하려고 하자 예상대로 키가 작아서 브레이크에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많은 괴물들이 공격해왔고 아니는 캠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깨웠고 학원은 어린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차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깨웠고 학원은 어린 학생들을 차량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생들은 마법과 사이토 나이토들을 이용해 몬스터들과 싸우기 위해 남았습니다. 나이토들. 하지만 에디와 키도는 언니가 많은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많은 몬스터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걱정된 두 사람은 아르니와 함께 언니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몬스터인 베이모스가 나타나 경보를 울렸습니다. 배를 멀리서 지켜보던 그들은 그 몬스터가 엄청난 힘을 지녔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대장은 모든 사이토 나이토들에게 성벽에 서서 몬스터를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접근하기 위해 가까이 오자마자 마법 공격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벽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벽으로 사이토 나이토들이 모두 내려왔고 리더는 괴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 다리와 팔을 집중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너무 커서 길에 있는 사이토 나이토들을 모두 짓눌러 파괴했습니다. 리더는 괴물의 눈을 공격하기 위해 괴물의 얼굴로 뛰어올랐지만 그 순간 괴물은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내뿜어 리더를 죽이고 벽을 돌파할 열기를. 한편 지휘관에게 전가를 전하라고 지도자가 보낸 소년이 다른 지휘관에게 도착했지만 너무 늦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왕국에 도착했지만 너무 늦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 키도, 에디, 그리고 몇몇 사이토 나이토들은 그들의 진영을 공격한 모든 작은 괴물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괴물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괴물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에나이는 자신을 구하고 다른 학생들을 보호해준 아니, 키도, 에디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그 후 응급구조대에 합류하여 부상당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키도와 에디는 괴물 사건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잠시 쉬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공격. 에나이는 자신이 괜찮다고 그들에게 안심시켰다. 떠나기 전에 아르니는 그녀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 숲은 안전해야 했고 그런 식으로 괴물들이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괴물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훨씬 더 큰 세력이 괴물들을 지배하여 그런 식으로 숲을 공격하게 했다고 의심했다. 그렇게 숲을 공격하게 했다고 의심했다. 동시에 우두머리가 보낸 소년이 왕국에 도착하여 숲에서 일어난 일을 상급 사령관에게 알렸다. 숲에서 일어난 일을 상급 사령관에게 알렸다. 그는 그 괴물이 숲을 지나 왕국을 향해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시 지휘관과 그의 팀은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사이토나도들을 모두 모아도 이길 수 없을 정도였기에 긴장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다른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숲속에서 혼자 훈련 중인 학생들이 있었다. 지휘관은 학생들을 확인하고 괴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숲으로 향하는 수색대를 파견했다. 아니가 에나이와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더 큰 힘이 괴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던 중 거대한 괴물이 그들을 공격하여 전체 캠프에 혼란을 야기했다. 아니는 친구들에게 캠프 북쪽 차량으로 재빨리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숲을 즉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드가는 자신의 팀을 모았고 모두 사이토나도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괴물과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고 에드가는 그들에게 어린 학생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괴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사이토나도는 다른 위치에서 공격했고 괴물은 주의가 흐트러졌습니다. 괴물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흥분했지만 거대한 괴물은 멈춰서서 사이토나도 하나의 불을 뿜었습니다. 다라치라는 동료가 자신의 동료에게 일어난 일을 보자 그는 공포에 질려 사이토나도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에드가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다라치는 공포에 질려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르니를 보았습니다. 차에 타서 떠나는 대신 아르니는 그의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다라치의 사이토나도가 추락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라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무서워서 친구들을 버리고 혼자 죽게 내버려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아르니는 사이토나도를 열었고 다라치가 도망쳤다는 것을 깨닫자 그를 잡아 뒤에 태우고 스스로 사이토나도를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니는 키가 너무 작아서 조종장치에 손이 닿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이토나도. 하지만 그는 이를 대비했습니다. 그는 일부 제어 부품을 제거하고 자신의 무기에 전선을 연결했고 그때 아르니는 사이토나도의 프로그래밍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 프로그래머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을 사이토나도에 연결하는 훌륭한 수를 뒀습니다. 부품을 통해 제어하는 대신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사이토나도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아르니가 성공하자 그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사이토나도를 완벽하게 조종하는 데 성공했어요. 직접 시험해보고 명령을 내리자 사이토나도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니는 신이 나서 사이토나도를 타고 바위와 물을 뛰어넘으며 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괴물로부터 친구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동안 키도와 다른 친구들은 아주 걱정하며 어디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키도는 아니가 사이토나도 중 하나를 타고 괴물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괴물을 향해 말이죠. 는 웃으며 아니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한편 에드가와 그의 팀은 괴물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팀원 헬비는 사이토나도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없었고 괴물은 그녀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니가 나타났고 모두 다라치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왔다고. 아르니는 웃으면서 괴물을 공격했고 첫 공격만으로도 괴물의 눈을 맞춰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에드가는 헬비를 돕기 위해 갔고 그들이 헬비를 돕는 동안 괴물을 지연시키도록 다라치의 사이토나도에 명령했습니다. 아니는 흥분하여 사이토나도와 함께 뛰어다니며 괴물의 모든 공격을 피해냈다. 그는 계속해서 도망치며 시간을 끌려고 했다. 아니는 괴물의 몸은 어떤 날카로운 무기로도 관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괴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또한 괴물의 몸이 수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이 수정들이 괴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괴물의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괴물을 물리치려면 에너지 원을 파괴해야 했다. 괴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움직임을 분석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동안 다라치는 최악의 순간에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괴물을 보자마자 그는 공포에 질려 아르니를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해 실수를 저질러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르니는 전투 중이니 진정하고 집중해야 한다며 다라치에게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한다고. 그런 다음 아르니는 이 상황에서는 소용없을 날카로운 무기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상황에서는 다라치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제 어떻게 괴물을 물리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니는 사이토 나이토의 만화가 거의 소진되었고 아껴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약해야 한다고요. 다라치는 땅에 놓인 검을 가리키며 만화를 소모하지 않으니 그것을 지불하고 말했습니다. 만화가 들지 않는다고 지불하고 했습니다. 아르니는 말을 듣고 검을 주우러 갔습니다. 한편 상급 지휘관이 부대원들과 함께 와서 몬스터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그들은 아르니의 사이토 나이토가 할 수 없는 동작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 수 없는 동작들이었죠. 그들은 충격을 받고 아르니와 교신하며 그 동작들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도착할 때까지 이동했다. 도착하자 그들은 모두 동시에 괴물을 공격했고 기계를 사용했다. 괴물의 몸을 관통할 수 있는 기계였다. 괴물은 부상을 입었지만 오히려 더욱 격분하여 불을 뿜었다. 기계들을 향해 불을 뿜어 파괴했다. 아니는 매우 좌절하여 괴물의 몸 위로 뛰어올라 수정 중 하나를 찔러 괴물을 약화시켰다. 다른 사이토 나이토가 다시 괴물에게 공격했고 아르니는 자신의 사이토를 끌어당겼다. 괴물이 거의 지쳐가고 만화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자 아니는 영리한 계획을 세우고 데레치에게 로봇을 조종하라고 말했다. 그는 위로 올라가서서 사이토 나이토와 괴물 사이에 전기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사이토 나이토와 괴물 사이에 괴물이 장벽에 접근하자 아르니는 그 위로 뛰어올라 자신의 몸을 전기에 연결했습니다. 그것은 괴물을 감전시켜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죽였습니다. 데레치의 팀원들은 로봇 주위에 모여 데레치가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데레치와 아르니가 로봇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둘 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르니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사이토 나이토를 조종해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이토 나이토를 계속 조종해왔다는 것을 알고 아니의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아니는 신이 나서 자기가 자신만의 사이토 나이토 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왕이 사이토 나이토를 조종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는 그런 힘을 가진 12살짜리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약간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수에게 아니를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조수에게 아니를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거대 괴물을 물리친 아니의 성공을 축하하며 그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에게 아니가 어린아이일 뿐이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을 주겠다고. 하지만 왕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거대한 짐승을 물리친 자는 누구든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르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아르니는 그 질문에 당황했고
왕이 단순한 상으로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묻는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야 할까? 아니면 사이토 나이토를 타는 것을 요청해야 할까?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이것이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결정했습니다. 놓칠 수 없었어요.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100년이 지나도 결코 그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죠. 심지어 100년 후에도. 결국 그는 에테르 반응로 사이토 나이토의 심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요청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사이토 나이토, 에테르 반응로 모두 그의 대담함에 놀라움과 경외감을 표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보좌관 덱스가드가 나서서 아르니가 감히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반응로 제작 과정은 국가 최고의 비밀 중 하나이며 누구에게도 공개될 수 없기 때문이죠. 왕은 덱스가드를 침묵시키고 아르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는지. 사이토 나이토의 마음속 비밀. 아니는 자신만의 사이토 나이토를 만들어 타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단지 자신만의 사이토 나이토를 달라고 요청했더라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니는 자신의 열정이 담긴 자신의 손으로 하나를 만들고 싶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왕은 그를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아니의 할아버지는 왕이 아니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그를 진정시키려 하고 떠나려 했지만 왕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아니에게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아니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조건을 더했습니다. 거대한 괴물을 혼자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그런 위대한 비밀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르니가 왕을 감탄시킬 사이토 나이토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는 그에게 에테르 반응로 제작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르니는 기쁜 마음으로 왕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아르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에디와 키도 아버지 역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왕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녀들을 모아 에나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아니와 친구였어요. 그는 아르니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자신에게 즉시 알리라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왕에게 먼저 알릴 수 있도록 말이죠. 에디가 이게 아니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지 물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안심시켜주셨다. 그것은 아니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르니가 중요한 일을 성취하면 자신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아르니는 사이토 나이토를 수리하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작업장 관리자는 아르니가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사이토 나이토 앞에 섰다. 괴물은 당황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서 고장난 건지 몰라서 그런 식으로 아르니는 자신이 그 손상을 입힌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럽고 기뻐하며 나타났습니다. 사이토 나이토에게 공방 주인은 아니가 그랬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아니다 친구이자 같은 공방에서 일하는 패치는 재빨리 아니를 따로 불러내어 공방 주인에게 아니다 한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 주인은 두 사람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아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니는 사이토 나이토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프로그래밍을 조작하고 명령을 내려 제어하는 데 성공했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명령을 사이토 나이토가 실행했고요. 사이토 나이토가 손상된 이유는 아니다가 에너지를 모두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만화를 사용해서 괴물을 물리쳤어요. 공방 주인은 이전 일들로 여전히 놀란 다라치를 보며 아르니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어요. 다라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어요. 다라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르니는 주인에게 다라치가 사이토 나이토에 타지 않았고 혼자 괴물을 공격하는 동안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공방 주인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아르니에게 자기 말대로라면 사이토 나이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사이토 나이토까지도 파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니가 동의했고 주인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니가 설명했어요. 만약 그들이 크리스탈 섬유를 이용해서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강력하고 이동성이 좋아질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먼저 사이토 나이토의 디자인을 약간 수정해야 했다. 설계를 아니는 모두를 한 방에 모아 사이토 나이토를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등에 팔을 추가해서 말이다. 패치는 아니에게 사이토 나이토의 디자인이 원래 인간 형태로 되어 있어 제어가 가능했고 팔을 추가하면 제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하기가 아니는 추가된 팔들이 저절로 움직일 것이고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범을 보이기 위해 그들은 작업장으로 돌아가 아니가 생각한 것을 대략적으로 만든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헬비에게 사이토 나이토를 사용해 보라고 했고
앞쪽 팔은 검을 잡고 뒤쪽 팔은 만화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공격하여 검과 지팡이를 계속해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헬비가 사용해보니 이전보다 훨씬 쉽고 좋았습니다. 작업장 주인은 아니를 매우 자랑스럽고 기뻐하며 그들의 능력을 깨닫게 해줄 빛나는 가능성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아니와 그의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은 다시는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고 괴물들과 싸우는 모든 전투에서 그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는 친구들의 말에 기뻐하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계획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방 주인과 함께 왕에게 새로운 사이토 나이토 프레임워크 디자인을 선보이고 수정사항과 더불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사이토 나이토의 크기를 줄여서 생산 속도를 높이고 더 큰 힘과 제어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힘과 제어력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아니는 작업장으로 돌아가 학교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사이토 나이토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파친이 감독하는 가운데 말이죠. 그들은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순식간에 작은 사이토 나이토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수의 작은 사이토 나이토들을요. 아니의 친구들을 포함한 모두가 그것들을 사용해보았고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좋아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사이토 나이토에 익숙했던 에드거는 작은 사이토 나이토를 조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걷고 조종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르니에게 사이토 나이토는 좋지만 조작이 어렵고 만화 소모량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니는 아직 테스트 단계라 나중에 사이토 나이토를 조정하겠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테스트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추가 팔이 달린 더 큰 사이토 나이토를 시험해보았고 잘 작동하여 뛰어난 조준 정확도를 제공했지만 엄청난 위력 때문에 약간 느렸습니다. 엄청난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공방주인은 아르니에게 이것들은 나중에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조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토 나이토가 잘 작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설계는 성공적이었다. 시험 전투를 할 때가 되었기에 그들은 낡은 사이토 나이토와 새로운 사이토 나이토를 겨루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헬비는 새로운 사이토 나이토를, 에드가는 자신의 낡은 것을 탔다. 처음에는 헬비가 훨씬 강해서 원거리에서 공격했고 에드가의 사이토 나이토는 거리를 좁히려 하다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전투 경험이 풍부한 에드가는 많은 만화를 사용하여 속도를 높여 헬비에게 돌진했고 헬비의 사이토 나이토에 추가 무장 중 하나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헬비는 재빨리 그를 땅에 넘어뜨렸고 검으로 그를 베려고 했다. 그의 사이토 나이토를 파괴하기 위해서 갑자기 새로운 사이토 나이토가 연료가 떨어지면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공방주인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이토 나이토가 작동해서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문제는 연료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축하했지만 아니는 사이토 나이토가 완전히 준비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변장한 인물이 공방을 나와 세 사람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물은 우두머리에게 아직 아니다가 사이토 나이토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 누가 리더인지 아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이토 나이토의 연료가 너무 빨리 소모되는 문제였습니다. 연료가 그렇게 빨리 소모된다면 앞으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미래의 전투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새로운 사이토 나이토를 만들려면 에테르 반응기를 바꿔야 했는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에디는 아니에게 만화 탱크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이토 나이토 자체를 아니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나중에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니와 그의 친구들은 그가 작업했던 작은 사이토 나이토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신무기들을 포함하여 많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과 다연장 발사가 가능한 무기를 포함하여 그것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연료가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작업장 주인이 아니를 불러 그들이 더 큰 사이토 나이토에 대해 했던 개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제어력을 높이고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추가 크리스탈 섬유를 넣었어요. 소비였지만 결과는 투박하고 매력없는 사이토 나이토였어요. 균형. 첫 번째 해결책은 처참하게 실패했기에 더 이상의 조정은 아니다 싶어 미뤘어요. 아니는 학교에 갔고요. 수업 중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동안 아니는 갑자기 새로운
사이토 나이토의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테스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방과 후 아니는 작업실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새로운 테스타를 감탄하며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니를 자랑스러워하며 이것이 왕께 선보일 모델이냐고 물으셨어요. 아니는 왕께서는 최고의 버전을 원하시고 테스탈은 아직도 많은 잠재력과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놀란 공방주의는 할 일이 더 남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테스탈에 대해서요. 애니는 테스탈을 템플릿으로 만들었고 디자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 낫고 더 매력적인 여러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속도라면 최종 버전의 사이토 나이토를 보기 전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농담했습니다. 사이토 나이토의 최종 버전을 보기 전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공방주의는 이런 고급 사이토 나이토 모델을 만들려면 아니가 사이토 나이토를 담당하는 연구소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이 모든 작업은 그들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니는 동의했지만 실험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약간 긴장하고 있었다. 12살이 그들을 능가하는군. 에디와 키도는 그들 뒤에 서 있었다. 에디는 키도에게 애니가 하는 일을 아버지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험실이 애니의 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의 아버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가 도울 수 있었을 것이고 연구소도 모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왕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다음 날 그들은 평소처럼 모두 작업장에 있었다. 그때 왕의 보좌관인 덱스가드의 명령을 가지고 마틴 사령관이 왕국에서 왔다. 왕의 조수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이토 나이토들을 모두 모아 자신의 캠프로 데려가서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고 테스타일들을 수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키도는 옆에 서서 에디에게 상황이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 예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거대한 벌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이토 나이토들이 벌레와 싸우기 위해 모였고 아니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 생물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에디와 키도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에디는 키도에게 왜 아버지가 아니라 마틴 사령관이 와서 왜 그들이 만든 테스타일들을 모두 가져갔는지 키도도 몰랐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방 주인이 왔고 그들은 서둘러 아니를 찾았지만 그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공방 주인에게 아니에 대해 물었고 그는 아니가 덱스가드와 테스타일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덱스가드 사령관이 마틴 사령관에게 테스타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마틴 사령관은 매우 인상적이며 그들 자신의 것보다 훨씬 낫다고 사이토 나이토들보다 훨씬 낫고 왕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덱스가드 사령관은 그에게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이토 나이토를 만들고 개발하는데 그들에게는 약 300년이 걸리거든요. 아니가 단 며칠 만에 개발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니를 데려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가 들어오자 덱가드는 그에게 새로운 사이토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토 말이죠. 아니는 사이토 나이토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각 부분을 설명하며 그 기능과 크기 등 그가 직면한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연료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해서 말이죠. 덱가드는 그에게 왕이 그의 프로젝트를 그에게 맡겼다고 알렸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감독하에 있을 것이고 그가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승인했든 아니든 모든 보고서를 왕에게 직접 보내라. 그러고는 아니에게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니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덱가드가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덱가드는 아니다가 사이토 나이토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사이토 나이토에 대해서 덱가드는 짜증이 나서 아니다가 현재 상황에 신경 쓰는지 물었습니다. 아니는 그의 말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덱스가드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거지? 아니는 순진하게 대답했다. 사이토 나이토를 시험 전에 빨리 끝내고 싶다고. 그래서 공부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사령관은 아니가 보이는 순진함 뒤에 악의적인 의도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답답해졌다. 그는 아니에게 사이토 나이토 설계나 개발에 3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왕국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인 에테르 반응로의 제작 과정을 그냥 요청하고 마치 자신이 그저 300년이 걸린다고. 어떻게 그가 와서 에테르 반응로. 그냥 평범한. 아무런 속셈 없는 평범한 아이. 아니는 평소처럼 순수하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 최고의 것을 고르겠다고 말했어요. 아직 만들 버전이 많이 남았고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거라고 말이죠. 덱스가드는 아니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한 후 마지막으로 그가 왜 이 모든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니는 그저 취미라서 그렇다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이토 나이토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담긴 책을 덱스가드에게 건넸습니다. 점차 덱스가드는 그를 단순히 아이로 생각하며 조금씩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쫓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니는 여전히 덱스가드에 있었다. 친구들은 그를 보고 싶어 했지만 아니다와 달리 덱스가드 방문 초대를 받지 못했다. 아니처럼 공방주의는 데레치의 사이토 나이토가 아직 수리 중이지만 곧 완료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아니다를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리가 끝나면 직접 덱스가드로 가져가야 하며 그때 아니다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 시점에 그들은 아니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일해서 데레치의 사이토 나이토를 수리했고 데레치가 시험해보니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들은 차량과 남은 사이토 나이토들을 준비했습니다. 에디와 키도는 그들이 첼로잇이라고 부르는 작은 사이토 나이토를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덱스가드를요. 사실 그들은 아니를 본 후에 가지고 놀려고 가져온 거였지만 말입니다. 이미 그들의 속셈을 알아챈 공방주의는 신경 쓰지 않고 아니가 있는 캠프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공방에 스파이를 보내 아니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게 했던 악당 두목은 자신이 훔친 사이토 나이토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리는 차량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테스타일이 보관되어 있는 덱스가드의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경비병들과 함께 경비병들이 사이토 나이토가 접근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공방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리더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두를 제거하고 테스타일을 신속하게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테스타일을 찾았고 그녀는 하나를 타고 나머지 부하들은 다른 사이토 나이토들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수용소를 떠나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수용소를 빠져나가자 병사들은 수용소를 봉쇄하여 그들의 탈출을 막으려 했지만 데카드는 자신의 조수로부터 모든 테스타일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수용소를 봉쇄하려 했지만 하지만 데카드는 조수로부터 모든 테스타일이 도난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고에서 아니는 재빨리 움직여 지휘관에게 명령을 받고 신속히 개입했습니다. 데카드는 그에게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고 이제 사이토 나이토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었으니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지휘관에게 외부 상황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틴 지휘관은 사이토 나이토에 올라타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리더와 그의 부하들은 테스타일에 흥분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만화를 아껴서 재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틴 지휘관이 공격하여 그녀의 부하들을 몇 명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동료 한 명은 캠프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에디, 키도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늦은 시각에 테스타일들이 밖에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맞섰고 리더는 그들이 그저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데카드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며 공방주의는 패천, 에디, 키도를 붙잡고 재빨리 도망쳤고 에드가와 데레치가 리더와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에드가와 데레치는 그녀가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계속 싸웠다. 체로위츠를 착용한 에디와 키도는 작업장 주인에게 에드가와 데레치를 도우러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드가와 데레치를 도우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데레치가 첫 번째 테스타일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안에 있던 사람이 무언가를 던져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에드가는 도망치려는 리더를 뒤쫓았습니다. 에디와 키도는 그에게 다가가 도망친 테스타일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테스타일을 에드가는 그들에게 안전을 위해 도망치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테스타일을 만드느라 애썼고 그것들이 도난당한 것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훔쳐갔으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되찾고 싶어 했고 에드가는 그들이 머물면서 도와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도난당한 테스타일을 흩뜨리는 것이라고 말해주면서요. 한편 아니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었는데 공방 주인과 패천이 캠프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내려가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텔스타일을 배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는 그들이 여분의 첼로잇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입고 공방 주인과 패천에게 캠프 상황이 가라앉을 때까지 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캠프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텔스타일을 장악한 지도자 일행이 그를 막으려고 사이토나도스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는 텔스타일을 파괴하지 않고 손상시키려 했습니다. 시야를 조준하고 뒷팔을 부수면서요. 그들의 시야를 겨냥하고 뒷팔을 부수면서 말이죠. 캠프에서 상황을 잠시 멈추게 한 후 아니는 마틴 사령관에게 가서 공방 주인에게서 아직 없는 텔스타일이 있고 그 주인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령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도우러 갔습니다. 그때 에드가는 지도자의 텔스타일을 찾았습니다. 지도자는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함께 있는 남자에게 원을 그리며 돌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드가를 공격하기 위해 둘러쌌다. 에드가가 우두머리를 공격하자마자 그 남자가 에드가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에디와 키도가 그를 막았고 그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너무 빨랐고 새처럼 작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를 성공적으로 막았고 그의 텔스타일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키도는 나무에 밧줄을 감는 기발한 생각을 냈다. 하지만 그러는 도중 그중 하나에 부딪히면서 그의 첼로 윗부분이 고장나서 무작위 방향으로 날아갔다. 텔스타일 안에 있던 남자는 그것을 알아채고 키도를 잡으려 했지만 발이 걸려 넘어졌다. 밧줄에서 떨어져 물에 빠졌습니다. 키도의 계획이 우연히 성공했고 에디는 그의 기지를 칭찬했습니다. 한편 에드가는 여전히 리더와 싸우고 있었는데 리더는 놀라운 실력을 보이며 텔스타일을 능숙하게 조종했습니다. 그녀는 에드가를 쓰러뜨리고 그의 사이토 나이토를 파괴한 후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데레치가 텔스타일을 수리하고 돌아왔고 에드가의 텔스타일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에드가에게 달려가 확인했고 에드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에드가는 그에게 텔스타일이 다른 쪽으로 도망쳤고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레치는 선두를 추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와 에디, 키도는 많은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였다. 에디와 키도는 몬스터가 너무 많아서 텔스타일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다. 데레치는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거대 괴물 공격 당시 도망쳐 친구들을 버렸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모든 용기를 내어 싸우기로 했다. 그리고 에디와 키도에게 에드가를 돌보라고 지시하고 몬스터들과 싸웠다. 그때 아니가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에게 텔스타일이 탈출했고 괴물들이 일제히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아니는 먼저 괴물들을 물리치고 나서 텔스타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텔스타일을 바로 그때 마틴 사령관이 그들에게 합류했고 그들은 모두 협력하여 괴물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성공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든 괴물들이 죽었습니다. 다음 날 마틴 사령관은 데카드에 가서 전날 괴물들과 싸우는 동안 숲에서 저주받은 미끼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주받은 미끼를 데카드는 충격을 받고 그에게 저주받은 미끼가 괴물들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공격들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격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종된 텔스타일의 위치를 알아낸다면 누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괴물들과 싸우고 도난당한 텔스타일을 되찾는 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더 비밀리에 일하고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팀을 그는 그 팀이 아니에 의해 이끌어질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것을 실버 피닉스 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니와 그의 친구들은 마침내 그들의 도시로 돌아왔고 가는 길에 아니는 잠이 들었고 죽기 전에 샀던 게임들을 꿈꿨습니다. 키도의 목소리에 깨어났다. 도시에 거의 다 왔다고 했다. 가는 길에 모든 텔스타일이 최고 기사단 연구소에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도시에 있는 사이토나토 기사단 연구소 말이다. 연구소에서 그들의 지휘관은 기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새로운 텔스타일의 작동 원리를 알아내지 못해서 그 작동 원리를 그는 아니처럼 어린 소년이 며칠 만에 텔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왕국 최고의 기사들조차 분석조차 못하는데 말이다. 그때 지지카 지휘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올리버 지휘관이 도착했다. 지지카 지휘관은 올리버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올리버는 새로운 사이토나토를 보러 왔다며
지지카의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지지카는 바쁘다며 텔스타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텔스타일의 작동 원리를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텔스타일 앞에 서서 자신이 본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런 발전을 본 지 100년이나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리버는 왕이 곧 그들에게 가혹하게 굴며 더 많은 경쟁을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경쟁을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한편 지지카는 왕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아니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 인물이 되었죠. 지지카는 텔스타일을 이용해서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개량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데카드는 최근 공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사령관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서쪽 국가들이 스파이와 도시 공격 배후에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서쪽 땅을 보호하고 괴물 공격을 처리하며 그들이 도시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었기에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령관은 데카드에게 그를 특별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호크스,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특별팀입니다. 아니의 도움과 새 텔스텔의 힘으로 공격을 막았어요. 한편 아니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왕의 명령으로 특수팀의 리더가 되어 왕국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니는 새로운 갑옷과 새로운 사이토나도를 착용한 패천과 함께 공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방주인 에드가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새 갑옷의 동력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니는 마기우스 엔진을 왕국에서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놀라서 정부가 어떻게 그에게 그것을 주기로 동의했는지 물었습니다. 마기우스 엔진을 아니는 단순히 자신이 요청했고 그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그것을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상 없이. 공방주의는 마기우스 엔진이 에테르 반응로만큼 중요하며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는 정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공방주의는 기뻐하며 이것이 그들의 작업을 훨씬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디와 키도가 아니에게 달려와 그들의 테스틸이 지휘관으로부터 그리고 왕의 정갈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모두 모여든 가운데 아니가 정갈을 열었는데 왕이 자기네 테스틸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사이토나도 간의 전투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흥분했고 아니는 그들에게 전투 전에 테스틸을 개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투 전에 테스틸을 개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덱스가드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을 고려하여 그들은 테스틸의 속도 개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니는 테스틸 개량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을 모았고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방주의는 학생들에게 일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한다면 왕께 고하겠지. 에드가는 주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왕께서 많은 특권을 주셨고 공방에서 일하는 한 학교를 빠져도 된다고 말이다. 공방에서 일하는 게 학생들에게는 100시간이 학교에서 1시간처럼 느껴졌다. 말이다. 그 후 아니는 스카이호크 출신 스파이인 노라라는 소녀를 만났다. 공개적으로는 그들의 학원 학생이었지만 아니에게 도난당한 테스틸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의심되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상당한. 이제 그들은 스파이와 도난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애니에게 혹시 작은 단서라도 찾았는지 물었어요. 정보가 있으면 그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가 그녀에게 와야 했다. 애니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가 가장 먼저 알게 될 거라고 확신시켰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에디가 방에 들어와 아니에게 새로 개발한 테스트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개발한 것을 아니는 그녀에게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했지만 시험해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시험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캣토, 에디, 패치와 함께 새 테스트를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아니는 먼저 새 사이토나도의 속도를 시험했습니다. 그가 작동시키자마자 너무 빨리 날아가서 그 속도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쳐 모든 상점의 창문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엄청나게 빨랐고 아니는 제어할 수 없어서 나무에 충돌하여 나무를 파괴했습니다. 에디, 캣토, 패치는 사이토나도 안에 있는 아니를 위해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를 구출하고 그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아니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이토나도가 모든
만화를 한꺼번에 소모해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는 테스티를 더 손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었고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패치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테스티를 파손했다는 것이며 공방 주인이 그들에게 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아니는 걱정 말라고 했지만 테스틸의 두 번째 버전을 확인해야 했어요. 테스틸 말이에요. 그들이 공방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버전이 완성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짐승 모양의 사이토나도였는데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기술을 위한 것이었고 엄청나게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기사 모양의 사이토나도 두 번째 버전도 있었고요. 말을 타는 자세로 모두 그들이 이룬 발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는 에드가에게 짐승 모양의 사이토나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열쇠로만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쇠가 없으면 테스틸은 작동되지 않아 지난번처럼 도난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공방주인은 전투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이 다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전투 시간이 되자 왕과 왕국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왕은 올리버 사령관과 지지카 사령관에게 그들의 사이토나도를 처음 개발했어요. 지지카 사령관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버전은 업그레이드된 테스틸이라고 하며 뒤쪽에 팔이 2개 더 있고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 30%나 전력 소모가 적다고 했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상당한 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이 아니에게 자신의 테스틸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모두는 거대한 사이토나도가 또 다른 짐승 모양의 테스틸을 끌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습니다. 짐승 모양의 사이토나도에서 새롭게 개발된 모든 버전의 사이토나도가 나왔습니다. 모두 아니다가 사이토나도로 무엇을 해냈는지 보고 경외심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연구소 기사들조차도 흥분해서 이게 단순한 학생들 간의 시범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훨씬 더 짜릿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 시작을 기다리며 다른 누구보다도 더 흥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장에서 연구소팀은 아니팀과 맞섰습니다. 연구소의 사이토나도 6대가 아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4대와 대결했습니다. 아니와 에드가는 공격 전략을 세우고 어떤 사이토나도부터 시작할지 결정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아니는 빠른 사이토나도에 올라타 흥분하며 돌격했습니다. 실험실 팀을 향해 그들의 사이토나도 3마리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의 빠른 사이토나도가 멈추고 날기 시작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이토나도 역사상 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날뿐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며 모든 마법을 피했습니다. 향해 날아온 마법들을 모두 피했습니다. 그러자 에드가와 데레치가 정확하게 공격했습니다. 에드가는 자신의 사이토나도에 실을 매단 화살을 실험실 기사 중 한 명에게 쏘았고 그 기사는 감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디와 케토가 타고 있는 말 모양 사이토나도를 탄 기사는 공격을 성공시키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와 케토의 사이토나도는 연구소의 사이토나도 공격을 피하려 했다. 마나 수치가 20%로 크게 감소하자 아니는 약간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상당한 감소였다. 그는 마나를 회복하기 위해 휴식이 필요했다. 침착하게 앉아있던 왕은 전투를 관찰하며 연구소에 사이토나도는 안정적이고 통제된 반면 아니다의 사이토나도는 마치 제멋대로인 말처럼 야생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방향이 없다고 생각했다. 연구소 기사들이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사이토나도를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기에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니와 그의 팀은 잠재력이 훨씬 큰 강력한 사이토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실험실 기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 전투 중에 에디와 케토는 사이토나도를 되찾았고 재빨리 공격에 나섰다. 에디는 첫 번째 사이토나도 기사를 공격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를 공격하여 모두 쓰러뜨렸다. 에드가와 데레시도 합류하여 나머지 두 기사를 제압했다. 기사들의 지휘관만 남아 에디와 케토의 사이토나도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가 아직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사이토나도의 남은 마나를 모두 사용하여 아니는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사령관의 사이토나도의 마나 공격을 모두 피하며 그는 착지하여 사령관을 쓰러뜨렸지만 그때 왕이 일어서서 싸움을 멈추고 양팀의 무승부를 선언했습니다. 양측 모두 공정한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연구소 사령관 중 한 명이 에드가를 축하하며 만약 그들의 마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겼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드가는 마나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 기사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아니에게 화가 난 지지카 사령관이 그에게 달려들어
말을 탄 기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는지 또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말을 탈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짐승 모양의 사이토나도. 아니는 마침내 누군가가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봐서 기뻤다. 그는 지지카 사령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지지카 사령관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 아니는 자신이 작업을 마치면 모든 설계도를 연구소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카는 흥분했고 자신이 이렇게 사이토나도의 열정을 느낀 적이 몇 년 만인지 생각했다. 그는 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준 아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왕은 올리버 사령관에게 가서 아니가 만든 모든 것이 훌륭하며 사이토나도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지만 여전히 경험과 몇 가지 약점과 같이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했고 경험과 몇 가지 약점이 있었다. 왕께서 아니가 디자인을 연구소로 보냈을 때 이 문제들을 올리버에게 처리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전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는 자신의 모든 디자인을 연구소로 보냈고 연구소는 수정을 거쳐 대량 생산했습니다. 아니는 더 많은 사이토나도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은 아들과 아마리스 왕자 손자를 불러 왕위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아마리스 왕자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통치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키도, 에디, 파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엄청나게 행복해했습니다. 왕의 특권 덕분에 수업 한 번 듣지 않고 졸업했어요. 학교를 빼먹고 공방에서 일할 수 있었죠. 휴식 후 아니는 왕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러 가라고. 도착하니 아마리스 왕자가 아니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함께 앉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닐에게 자신을 위해 특별한 사이토나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니는 이미 자신을 위해 특별한 사이토나도를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퇴위 후 아닐에게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사이토나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독특하고 아니가 만든 것을. 아마리스 왕자도 하나 갖고 싶다며 참여했고 아니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도와주겠다고. 그는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이토나도를 원하는지 어떤 사양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마리스 왕자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힘, 그리고 또 힘, 그리고 더 강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힘, 그리고 더 강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는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왕에게 자신의 사이토나도에 대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아니에게 자신의 본능에 따라 만들고 그들 둘 모두에게 적합한 것을 만들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는 들떠서 밤낮으로 작업장에서 그의 팀과 함께 최고의 사이토나도를 만들었습니다. 왕과 왕자를 위한 최고의 사이토나도를 말입니다. 며칠 후 아니는 엄청난 위력을 지닌 사이토나도 2개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는 금으로 다른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왕과 왕자에게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놀라운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는 그들의 생각을 물었고 두 사람 모두 사이토나도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리스 왕자는 할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며 금색 사이토나도는 자신에게 너무 화려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놀리며 금색은 황금사자. 아마리스는 아직 왕이 되려면 멀었기에 아직 얻지 못한 칭호였습니다. 왕이 둘 다 놀림에 짜증이 나서 황금 사이토나도를 걸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황금 사이토나도를 걸고 싸움을 벌이기로 각자 자신의 사이토나도를 타고 전장에 나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경험을 살려 왕자를 겨냥했죠. 하지만 아마리스 왕자 또한 강하고 영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칼을 땅에 꽂자마자 아마리스 왕자는 사이토나도를 타고 그 위로 뛰어넘어 뒤에서 기습하는 영리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위를 사이토나도를 타고 뛰어넘어 뒤에서 기습하는 영리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왕자가 승리하자 할아버지는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황금 사이토나도를 주었습니다. 사이토나도를. 얼마 후 왕국에 큰 재앙이 닥쳤고 왕에게 칼릭시드 괴물들이 알파임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파임 지역으로 왕은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아르니, 캣토, 에디를 불렀습니다. 칼릭시드 괴물들은 개미와 벌의 위험하고 강력한 혼합체인 잡종 생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미와 벌의 혼합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무리는 에테르 반응기가 제조되고 있는 알파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에테르 리액터는 공기를 만화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고 만약 파괴되거나 손상된다면 그들은 왕국에서 다시는 사이토나도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는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모았고 그들은 재빨리 사이토나도에 올라타 알파임 지역으로 달려가 그곳 기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알파임의 기사들은 수가 적었고
수천 마리에 달하는 칼릭시드 괴물들의 거대한 무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이토나도는 몇 마리밖에 쓰러뜨릴 수 없었고 그것은 그렇게 큰 병력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바로 그때 아니와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사이토나도스를 타자마자 그들은 한 번에 수십 마리의 괴물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아마리스 왕자와 왕이 새로운 사이토나도스를 타고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아마리스 왕자는 열정적으로 돌격하며 레이저 빔으로 괴물의 절반 가까이를 제거했지만 만화는 매우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왕은 아르니에게 괴물 여왕을 찾아 쓰러뜨리라고 명령했고 나머지는 방어선을 유지하며 괴물들이 알파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알파임으로 에드가와 데레시도 그곳에 있었고 협력하여 많은 수의 괴물들을 제거했습니다. 수많은 괴물들을 위에서 지켜보던 실험실 지휘관은 그들의 실력에 감탄하며 친선 경기 이후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니는 키도와 에디와 함께 여왕을 찾아 나섰지만 자신들이 발견하게 될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대한 여왕, 괴물급 짐승만큼이나 컸습니다. 두꺼운 피부, 공격을 가해도 무기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니는 다리와 팔을 위 다른 취약 부위를 노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른 취약 부위를 에디와 키도는 배 주변의 피부가 더 얇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아니는 그것을 겨냥하여 세게 쳤습니다. 그녀는 더욱 화가 나서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는 키도와 에디에게 그녀의 주의를 끌게 하는 동안 자신은 그녀에게 날아가서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마자 아니는 감전시켜 죽였고 나머지 작은 괴물들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에테르 반응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았고 왕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니의 성공에 왕은 아니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에테르 반응로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흥분한 아르니는 왕에게 그 작동 원리를 물었다. 왕은 자신은 모른다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알파임 마을 사람들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대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그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아르니는 궁금해서 그 대사가 누구인지 물었다. 바로 그때 올리버가 들어와 자신이 대사이며 아르니를 그 마을로 데려가 에테르 반응로 건설 과정을 배우는 것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아르니는 왕과 올리버와 함께 비밀 차량을 타고 알파힘 지역 가는 길에 올리버는 아르니에게 자신의 나이를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아르니는 20대라고 추측했지만 올리버는 웃으며 자신이 84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고 약 500년 동안 사는 엘프 종족으로 인간들과 멀리 떨어진 비밀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인간들과 떨어져 사는 이유를 아르니가 묻자 올리버는 처음 100년 동안은 인간들과 함께 살았지만 200년에서 300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욕구를 잃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리버는 또한 아르니에게 그 과정을 배우더라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로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니는 완전히 몰입해서 자신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직접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왕은 아니의 열정에 빙긋 웃으며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도시는 아름답고 황홀했어요. 도시를 둘러본 후 올리버는 그들을 키틀리 공주에게 데려갔어요. 공주는 누워서 매우 게으른 모습이었어요. 왕은 그들이 반응로의 비밀을 배우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아무나 그 작동 방식을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왕은 아니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아니가 이룬 업적들. 공주는 왕의 요청대로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고 다른 요정에게 데려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요정은 에테르 반응기가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것을 공기를 만화로 변환할 수 있는 수정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와 특별한 각본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 아니는 놀라서 어떤 피를 사용했는지 물었다. 요정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합성 혈액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조건은 생명의 노래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은 에테르 반응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했습니다. 이 노래는 반응기에 적을 만큼 크기가 작지 않아서 그들은 그것을 사이토 나토 전체, 반응기, 지면, 그리고 벽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그들은 미스릴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노래가 아주 작고 정밀하게 새겨진 돌 조각이 들어있는 나선형 물체였습니다. 정교하고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정들만이 그들의 특별한 마법으로 돌에 노래를 새길 수 있었고
그것은 그 후 반응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니는 이해하고 반응기의 힘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물었습니다. 요정은 그들이 사용하는 생명체의 심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체가 클수록 결정이 크고 강력해집니다. 아니를 흥분시키려는 왕은 거대한 괴물의 심장과 결정의 왕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니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말이죠. 아니는 기뻐서 마을에 머물며 반응로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그 과정을 숙달하기로 했습니다. 왕도 동의했고 아니는 3달 동안 마을에 머물며 빠르게 배우면 그의 발전에 요정들을 감탄시켰습니다. 키틀리 공주조차도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니가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석 달 후 아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자기 도시의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도시의 공방으로 말이죠. 친구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아니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사이토나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이토나도를 완성할 때까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니는 공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사이토나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젤도틱 왕국이라는 완전히 다른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하는 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되찾고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건설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파다 아분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왕은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들의 백성이 티스탈과 비슷한 검은 킬토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셀타 왕국에 전해집니다. 셀타 왕은 지도자들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젤도틱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다고 느끼고 다른 왕국을 공격하여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지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젤도틱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젤도틱의 힘을 말입니다. 정말로 젤도틱 사람들은 강인에서 셀토 기사단을 통해 여러 나라를 정복했죠. 몇몇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지휘관이 아르니의 티스타를 훔쳐 자기 도시로 가져가 전쟁에 이용하려 했던 거죠. 자기 도시로 가져가 전쟁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 후 이야기는 셀다시로 옮겨가는데 왕이 인근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젤도틱의 공격을 막기로 합의합니다. 다른 근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젤도틱의 공격을 막기로 합니다. 각국의 군인들이 셀다로 이동하지만 이때 놀랍게도 젤도틱이 셀토의 새로운 버전, 이번에는 비행선 형태의 셀토를 만들어 이동 중인 모든 군대를 교란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셀타와 동맹을 맺은 도시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배들 안에서 흑색 켈토들이 내려와 도시를 안에서부터 공격하고 젤도틱은 그 도시를 정복합니다. 젤도틱은 그 도시를 정복하는데 성공합니다. 셀다의 왕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음을 깨닫고 딸인 엘레오노르에게 아내 마티나와 함께 즉시 도시를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빨리 켈토 슈트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것을 입고 궁궐 밖으로 나가 젤도틱 군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왕의 아들인 사령관이 강력한 티스탈과 함께 내려옵니다. 엘레오노르 공주는 마르티나와 그녀의 딸과 함께 도망치는 중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르티나의 딸이 그녀의 손을 잡고 멈춰 세우며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립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녀는 자신이 왕국의 미래 여왕이며 왕국의 명예와 아버지의 유산을 회복하려면 그녀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돌아가면 죽음을 맞이하고 왕국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마르티나는 이에 동의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치는 것을 계속합니다. 한편 왕은 젤도틱 왕자에게 빠르게 패배합니다. 그 사이 왕은 젤도틱 왕자에게 속전속결로 패배합니다. 이 사건들이 젤도틱 왕에게 알려지고 그의 여동생이 모든 상황을 알립니다. 그들의 지배하에 놓인 왕국들을 말이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엘레오노르 공주와 마르티나 그리고 그녀의 딸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마차를 타고 여행 중입니다. 그들은 아미라 왕자의 곳으로 가서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젤도틱의 군인들이 그들을 막고 마차를 수색합니다. 마차 안에서 엘레오노르 공주를 발견하고 마르티나와 그녀의 딸과 함께 체포하여 그 지역에 진영을 칩니다. 다음 날 아니와 아미라 왕자가 젤도틱이 하는 일을 알게 되자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반역자로 위장하고 새로운 켈토들을 모두 데리고 갑니다. 젤도틱 진영의 문에 도착하자 아니가 문지기들에게 자신들이 산에서 물건을 가져와 안으로 나눠줄 반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들에게 괴물과 말을 닮은 이상한 켈토들을 싣고 있는데 어떻게 반역자일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아니는 화제를 돌려 이곳이 실다의 땅인 줄 알았다며 그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문지기는 이제 젤도틱의 땅이며 실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니는 아미라를 쳐다보고 아미라는 모두에게 탈 것을 타라고 신호합니다. 셀토. 몇 분 만에 새로운 셀토가 젤도틱의 경비원들 모두의 틸스타를 파괴한다. 캠프는 셀토가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특히 아니의 버전이 그렇습니다. 그 겁날이 닿기만 해도 어떤 셀토든 반으로 쪼갤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틸스타를 도난당했고 똑같은 복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좌절하고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편 젤도틱에는 기계 짐승을 타는 강한 소년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소울 리퍼라고 불리는 그 소년은 수배자가 되고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밝히려 합니다. 그의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엘레오노르 공주는 젤도틱 왕자의 방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왕자의 방에 갇혀 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위협하며 고모의 뜻에 따라 강제로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왕자는 장군과 이야기를 나누며 엘레오노르와 결혼하기 전에 소울 리퍼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레오노르와 결혼하기 전에 소울 리퍼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녀로 변장한 노라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젤도틱 궁궐에 있는 아니의 스파이입니다. 장군은 왕자에게 그 일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소울 리퍼를 찾겠다고 합니다. 악한 사령관이 이것을 엿듣고 장군에게 자신도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저승사자를 위해서 장군도 동의하고 그들의 현재 임무는 아니 혹은 그들이 믿는 저승사자를 찾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한편 노라는 긴급 보고서를 준비하여 애니에게 보내 그에게 알린다. 공주를 강제 결혼해서 구출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 결혼. 아니는 이 보고서를 아미리스에게 보여주고 아미리스는 격분하여 아니와 함께 공주를 최대한 빨리 구출하기로 한다. 그들은 준비하고 에드거는 셀토와 함께 그 지역을 더 탐험하러 나선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에드거는 자신의 셀토와 함께 동시에 젤도틱 왕자는 자신의 비행선에 탑승해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그는 선장에게 검은 티스탈들을 풀어 에드거와 데레치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선장은 명령에 따라 검은 티스탈들을 풀어놓습니다. 그것들 또한 매우 강력하지만 아니가 많은 계량과 강력한 무기를 추가했기 때문에 아니의 업그레이드된 셀토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들을 장착했습니다. 에드거, 데레치와 검은 티스탈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젤도틱 왕자는 자신의 기사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자 많은 검을 장착하고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자신의 개인 티스타를 타고 직접 내려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데레치의 셀토와 싸웁니다. 셀토는 방어하려 하지만 왕자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왕자의 압도적인 힘 때문입니다. 왕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힐피가 절묘한 순간에 나타나 지원하며 왕자와 싸웁니다. 그때 힐피가 나타나 지원하며 왕자와 싸웁니다. 그 순간 연막탄이 전장에 떨어져 시야를 가립니다. 연기가 조금 거치자 왕자와 그의 티스탈이 배에 묶여 탈출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배에 묶여 탈출을 시도합니다. 왕자는 극도로 분노한 채 자신의 배에 오르고 악한 사령관은 그에게 나중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격분하여 떠나 한동안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한편 에드거와 데레치는 이상한 함선에 맞설 무기를 만들어낼 아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는 이상한 함선에 맞설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아니다와 아메리스는 셀단의 한 성업 도시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아메리스는 애니에게 젤도틱 이전에는 활기찼던 도시가 장악한 그곳은 이제 마치 버려진 마을처럼 변해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도시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에디가 문을 열어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노라를 만났고 그들은 작은 사이토나도스에 탑승하여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이토나도스에 탑승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아메리스 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작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사이토나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높은 곳에 도착하자 노라는 그들에게 공주가 앞에 있는 4개의 탑 중 하나의 꼭대기층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서 어느 탑에 공주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가 어느 탑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는 각 탑을 나눠서 수색하여 공주를 찾아 구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주를 그들은 동의했고
아니는 첫 번째 탑으로 가서 마티나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는 그를 믿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녀는 아니를 꽉 잡고 함께 도망쳤습니다. 탑에서 한편 아메리스는 마르티나의 딸에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함께 달아났습니다. 에디는 세 번째 탑에 도착했지만 기대와 달리 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탑에서는 키도가 들어가 공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 도망치라고 재촉했지만 공주는 거절했습니다. 도망친다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키도는 자신의 사이토나도에서 내려 공주에게 자신과 그의 일행이 공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폐만 끼칠 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고집했습니다. 그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며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키도는 답답한 마음에 공주가 속상해하는 것을 감지하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물었습니다. 공주가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자신을 그녀의 보호자로 여겨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레오노르 공주는 그를 믿고 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안도한 키도는 사이토나도에 올라타 그녀를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래에서 신호를 보내는 아니를 발견하고 지시받은 장소에 내려앉았습니다. 마르티나와 그녀의 딸은 엘레오노르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아니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고 그들은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이토나도에 올라타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때 젤도틱 장군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레벤테트 사령관에게 자신의 함선을 이용해 실버 피닉스 팀을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너와 팀원들은 레벤테트의 함선을 보고 모두 공포에 질렸지만 아니는 자신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흥분을 느꼈습니다. 아니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배를 향해 재빨리 날아갔다. 그들은 그를 보자마자 아니가 유일한 리퍼임을 알아챘고 겁에 질렸다. 레벤테트 사령관은 자신의 함선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날아다니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똑같이 충격을 받았다. 사이토나도에 집착하던 레벤테트는 유일한 리퍼에게 그의 사이토나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했지만 아니다가 함선 다리를 파괴하여 착륙이 불가능해지자 장군은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착륙할 수 없게 되었다. 궁으로 돌아온 젤도틱 왕자는 엘레오노르의 탈출을 허용한 것에 대해 장군을 경노하며 때렸다. 장군은 자신이 리퍼와 말 모양의 사이토나도를 목격했고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 새로운 집단에 맞설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상대한 어떤 집단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레벤테트 사령관이 개입하여 장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아니와 엘리너의 부대는 쉘다의 도시 외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는 생존한 사령관들과 만났고 마르티나는 왕이 없는 상황에서 지휘를 맡았습니다. 아니는 그들에게 그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마티나는 아니에게 기계를 업그레이드할 장비를 어떻게 구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장비를요? 아니는 자신과 그의 팀이 적군으로부터 장비를 훔쳐와서 기계를 개량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개량하기 위해 가져올 거라고 했습니다. 마티나는 동의하며 아니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젤도틱의 군대가 도시 성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경비병들은 도시 성벽에 줄지어 서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젤도틱의 병사들에게 사격했습니다. 원거리에서요. 적들은 그런 거리에서는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곧 후퇴했습니다. 셀다의 백성들은 마침내 젤도틱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성공하자 기뻐했습니다. 젤도틱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아니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는 기뻐하며 친구들에게 미래의 전투에 대비하여 기계 작업을 계속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래의 전투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아메리스는 마르티나와 그녀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엘리노어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마르티나는 엘리노어의 가족 중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으므로 그녀가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메리스는 엘리노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여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성격에 힘이 부족했어요. 마티나는 지금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메리스는 아니에게 다가가 엘리너가 앞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에 통치할 수 있도록 아니는 친구들을 모아 엘리너를 돕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했지만 대부분의 제안은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에디는 공주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감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고 그들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키도가 공주가 탈출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니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공주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키도는 동의하고 공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공주는 그가 자신을 설득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위에 오르라고. 왕위에. 키도는 그녀의 사기를 북돋아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이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기가 좋아질 수 있냐고 대답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키도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는 그 우울한 방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갇힌 공주가 아니니까요. 그녀를 작업장으로 데려가 모두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시장에도 데려갔습니다. 후에 높은 곳에 올라가 함께 노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분을 좋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그들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젤도틱 왕의 여동생이 악한 사령관과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너를 데려오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령관은 동의했고 엘리너를 데려오도록 준비하라고 그의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 병사가 칼을 들고 공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공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공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있던 키도가 재빨리 그를 처리했습니다. 아니와 그의 팀은 공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악당 지휘관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그 지역에 침입하여 모든 것을 훔치게 했지만 아니가 키로만 작동되도록 기능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사이토나도를 작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키로만 작동되도록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하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에드가는 악당 지휘관에게 복수하여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공주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주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악한 사령관의 실패 후 젤도틱 왕자는 자신의 이모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더 이상 그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일을 처리하여 엘레오노르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군대와 함선을 엘레오노르가 억류된 도시로 가져가 정복하고 무력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도시를 정복하고 엘레오노르를 무력으로 데려올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준비했고 그들은 도시 위를 선회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위를 선회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고요함과 안에서 어떤 반응이나 저항도 없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사령관은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신호를 보내기 직전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에 놀랐습니다. 아래에서 아니는 친구들에게 미사일을 사이토나도에 장착하고 적 함선을 향해 계속 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몇 함선이 파괴되었습니다.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즉시 검은색 사이토나도를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병사가 거리가 너무 멀어 사이토나도를 그 거리에서 착륙시키면 추락하거나 오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휘관은 다른 방법이 없고 사이토나도를 배치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사는 명령에 따랐지만 사이토나도가 착륙했을 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 때문에 즉시 이륙하십시오. 이를 본 에드가는 추락한 사이토나도가 일어나기 전에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젤도틱 왕자는 사령관에게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 앞에서 체면을 잃을 것입니다. 사령관은 2번 함과 3번 함이 파괴되었고 후퇴해야 하므로 다른 선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젤도틱 왕자는 계속 싸울 것을 고집했습니다. 레벤테트 사령관은 소울리퍼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를 다시 보고 싶어 서 있었습니다. 날아라. 정말로 아르니는 자신의 사이토나도 안으로 들어가 왕자의 함선을 향해 날아갔고 계속해서 공격하여 파괴하려 했습니다. 왕자는 사령관에게 블랙풍 분대를 지원군으로 신속히 요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조차 아마리스 왕자는 자신의 사이토나도로 개입하여 순식간에 모든 검은 사이토나도들을 파괴하는 불꽃을 발사하여 블랙풍 분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왕자는 놀라서 모든 함선이 파괴되기 전에 신속히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파괴되기 전에 레벤테트 사령관이 탑승한 함선을 제외한 모든 함선이 명령에 따랐습니다. 사령관은 함장에게 출발을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아르니는 왕자의 함선을 계속 공격하여 많은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자신의 사이토나도에 올라타 함선 꼭대기까지 올라가 아르니와 싸우며 함선을 지켜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니는 훨씬 강했고 첫 공격의 왕자는 아르니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자는 아르니에게 자신의 왕국에 합류하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에 아니가 참여하기로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디자인과 새로운 사이토나도에 사용된 기술은 그에게 속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감독하에 그는 또한 모든 검은 사이토네이도를 그의 도시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왕의 대표로서 그가 한 모든 말은 마치 왕에게서 직접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왕자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왕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거부하고 분노에 차서 자신의 배를 파괴했습니다. 배는 왕자의 사이토나도와 함께 땅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죽었습니다. 왕자의 죽음 후 남은 함선들은 재빨리 후퇴했습니다. 레벤테트 사령관은 젤도틱의 궁전으로 돌아와 왕의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죽음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격분하여 복수를 요구했습니다. 레벤테트는 적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왕자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중사령관으로서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게 비행할 수 있는 기계만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보다 잘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여동생은 그에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무기를 얻어 왕자를 복수하면 그가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레벤테트는 의욕이 넘쳤고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엘레오노르의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적군을 물리친 승리를 축하하며 왕국을 되찾기를 바랐다. 엘레오노르는 책임을 지고 자신의 백성의 여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케토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했고 케토는 언제나 그녀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녀를 돕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격려를 받았다. 엘레오노르는 백성들을 궁전으로 불러 모아 발코니에서 자신이 실다의 새로운 여왕이라고 선포했다. 그녀는 적에게 빼앗긴 모든 땅을 되찾겠다고 약속했고 모두 환호했다. 아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전 전투에서 파괴된 흑사이토 원주민들과 함선들이 보관된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전 전투에서 파괴된 흑사이토 원주민들과 함선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아니는 믿기지 않는 기능을 발견해서 매우 흥분했어요. 적의 블랙사이토 원주민들, 그리고 에테르 핵 속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있어요. 에너지를 보존해서 만화를 빠르게 소모하지 않으면서 힘을 높였어요. 이는 그들의 사이토 원주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니를 가장 흥분시킨 것은 적의 함선이 나는 방식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들은 에테르 반응기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바람을 만화로 전환시켜 배를 날게 만드는 거야. 아니는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었고 그 답은 제작자인 레벤테트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는 레벤테트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마르티나가 아니를 만나고 싶어 해서 아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엘리너가 키도를 흠모하고 있었고 키도는 엘리너의 구애를 피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키도는 엘리너에게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키도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모두들 키도를 놀리는 걸 즐겼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는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고 마르티나는 그의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도움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의 규모는 여전히 더 컸습니다. 훨씬 강력해졌어요. 마티나는 아르니에게 그의 사이토 원주민들을 몇몇 빌릴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아르니는 동의했지만 적의 검은 사이토 원주민들 중 일부만 빌려줄 것이며 전투 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앞으로의 보호를 위해 자신들만의 사이토 원주민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티나는 동의하며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잠시 후 실다의 군대는 왕국의 일부를 되찾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진전에 매우 기뻐했어요. 축하하는 동안 그들은 저 멀리서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축하하는 동안 그들은 멀리서 무언가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레벤트의 함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행 괴물로 그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르니는 자신의 사이토를 타고 날면서 레벤테 사령관이 용 모양의 새로운 함선을 건조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력을 지녔습니다. 함선은 불꽃을 뿜어내며 아르니와 그의 동료들을 공격합니다.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레벤테가 이번에는 진심이었으며 아르니의 사이토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이토보다 장군이 안에 있고 아르니에게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르니를 제거하고 왕자의 죽음을 복수하고 젤다 왕국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한편 아르니는 자신을 쫓는 용을 피해 도망치려 애쓰는 동시에 용의 작동 방식과 싸우는 방식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는 그 용이 수많은 사이토 장치로 덮여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또한 용 모양의 함선이 매우 강력하고 근거리 사격 시 정확하지만 장거리에서는 약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늘 위에서는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반면 아래 지상에서는 완전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고 에드거와 데레치는 자신의 사이토를 조종하며 땅에 있는 모든 검은 사이토를 제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힘이 비슷하고 상황이 어려운데 검은 사이토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검은 사이토 안의 기사 한 명이 특히 데레치를 노리는데 이전에 그에게 패했던 터라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데레치는 자신이 표적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기사와 1대1로 싸웁니다. 검은 사이토는 현재 전력으로 공격할 수 있고 만화가 고갈되지 않으므로 더 강합니다. 그리고 만화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데레치는 아르니가 말했던 것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적이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 재료입니다. 한편 에디는 자신의 사이토를 가지고 전기창으로 용을 공격하려 합니다. 장군이 그녀를 알아채고 창 대부분을 부수지만 한 개의 창이 간신히 용에게 다가가 뒷문을 파괴해 데레치와 검은 사이토는 계속 싸우지만 데레치는 어떤 기술을 떠올립니다. 아니가 궁지에 몰렸을 때 가르쳐줬어. 그는 검은 사이토에게 밧줄을 던져 감전시켜 약화시킵니다. 원자로 데레치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전력으로 공격합니다. 만화를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결국 기사의 검은 사이토는 쓰러지고 에테르가 손상됩니다. 데레치는 검은 사이토를 파괴하려고 검을 잡지만 안에 있던 기사는 재빨리 탈출합니다. 검은 사이토가 파괴된 후 데레치는 숨을 돌립니다. 그는 지쳐있고 만화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며 친구들을 확인하지만 그 순간 하늘의 용에게서 도망치려는 아르니를 봅니다. 도망치는 동안 아르니는 용의 힘의 원인과 무엇을 그것을 작동시키는 힘이다. 그는 용에 약 13개의 원자로가 있고 그것들이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힘을 아니는 이 13개의 원자로를 파괴하면 용이 파괴되고 전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첫 번째 원자로를 파괴하기 위해 용 주위를 날아다니려고 시도하고 많은 노력 끝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성공한다. 일반적인 용도는 레벤타이드가 용에 추가한 기능인데 연막탄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셀토의 날개를 손상시키는 단단한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니는 셀토를 제어할 수 없게 되어 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건물 표면에 추락합니다. 장군은 마침내 아르니를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르니는 무사합니다. 날개만 손상되었습니다. 자세를 잡자마자 아르니는 용의 표면에 발사체를 발사하여 여러 개의 원자로를 더 파괴합니다. 함장은 장군에게 원자로 하나를 더 잃으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용이 더 이상 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군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단하고 후퇴하여 나중에 다시 돌아와 싸울 계획을 세웁니다. 전투를 계속할 것입니다. 결국 전투는 교착 상태로 끝납니다. 실버 피닉스 팀은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끼며 돌아옵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든 셀토가 전투의 영향을 받아 수리해야 합니다. 엘리너 시티로 돌아가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아르니는 매우 좌절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말이죠. 한편 천재 엔지니어 레벤타이드는 자신의 드래곤을 수리하고 있고 장군이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옵니다. 레벤타이드는 장군에게 드래곤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훨씬 강력해지고 거의 파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13개의 원자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하나의 원자로처럼 작동하며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레벤타이드는 장군에게 다음 전투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드래곤의 힘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어하지 못하면 그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레벤타이드는 또한 다음 전투에 참여하여 자신의 새로운 개선사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왕의 여동생은 데레치와 싸웠던 기사를 데려가 그가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그를 거대한 켈토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며 이 켈토가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어서 그의 부러진 것을 대신하여 그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기사는 기뻐하며 감사를 표하고 이 새로운 켈토로 모든 적들을 자비 없이 물리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르니는 엘레오노르, 그의 친구들, 그리고 셀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다음 적의 공격에 대한 계획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략에 대해 불확실하며 성공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엘레오노르는 그들을 위로하며 자신의 군대를 모아 다음에는 함께 싸울 거예요. 함께 그들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힘을 쓸 것입니다. 모두들 흥분해서 엘리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군대와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승리하고 적들로부터 수도를 되찾는 것을 실버 피닉스 팀을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의욕에 차서 흥분하며 왕국을 되찾기 위해 군대에 합류합니다. 왕국을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셀다성으로 그들은 그것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모든 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지상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공주 자신도 전투에 참여합니다. 갑자기 레벤타이드를 태운 용선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군은 또 다른 거대한 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배에는 홀로 추수꾼이 서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충격과 흥분을 느끼며 누가 이길지, 자신일지 아니면 아르니일지 궁금해합니다. 아르니의 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용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용을 향해 용선이 그들에게 발포하기 시작하자 작업장 주인은 배를 조종하는 파치온에게 급격히 방향을 바꿔 구름 위로 날아오르라고 말합니다. 용은 그들을 따라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모두 미끼를 물었다며 환호합니다. 아니의 배가 용선의 발사체를 발사하고 장군은 발사체가 명중하기 전에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파괴되자 기름이 세어 배에 떨어지고 모두 무엇이 배에 떨어졌는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니는 배에 불을 지르고 배는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레벤타이트는 아니의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크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영리하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군에게 자신의 입장이라면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블러드 커스 파워라고 부르는 새로운 기능을 작동시켜요. 장군은 그의 말을 듣고 그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갑자기 드래곤이 마치 진짜 용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에테르 반응로가 맥박치며 드래곤의 크기가 원래 크기의 5배로 증가합니다. 모두가 놀라고 공포에 질립니다. 아르니조차도 자신의 장거리 공격이 드래곤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투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지상에서조차 장군의 아들의 새로운 셀토가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어떤 셀토보다 강력하여 셀다성을 장악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아르니는 자신의 지능을 보여주며 용이 실제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은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장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장벽을 돌파하여 내부에서 용을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고속으로 날아가며 장애물을 피하고 장벽을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벽을 뚫었습니다. 장군은 발사하는 발사체로 아르니의 셀토를 파괴하려 하지만 아르니는 모두 피합니다. 한편 데레치와 장군의 아들은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기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기사는 강해서 그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데레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은 기사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기사를 무력화시키고 아미라스가 셀토와 불꽃 공격을 사용하여 기사의 검은 셀토를 파괴하며 싸움에 합류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마침내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승리의 시작을 알립니다. 승리의 시작입니다. 한편 아니는 드래곤 안쪽에서 무작위로 공격하여 결국 장벽에 손상을 입히는 부분을 공격하고 드래곤은 원래 크기로 줄어듭니다. 드래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장군은 그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지만 결코 그들에게 이기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공주를 죽이기 위해 최고 속도로 용을 조종하여 공주에게 돌진한 후 배를 버리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둔 채 자신의 셀토에 올라타 아르니의 함선을 향해 날아갑니다. 아르니의 함선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동시에 키도는 작업장 주인에게 그들의 함선을 장군의 셀토에 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장군의 셀토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말이죠. 그런 다음 키도는 자신의 셀토를 착용하고 용선에 올라타 장군을 공격합니다. 그는 장군을 물리치고 키도의 도움을 받은 아르니는 함선의 방향을 바꿉니다. 함선의 방향을 바꾸죠.
함께 용을 파괴하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패배의 충격으로 왕의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왕은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셀다 왕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집니다. 셀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아르니와 친구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짐을 챙겨 배에 싣습니다. 엘리노어 여왕은 백성들과 함께 아르니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모든 것, 특히 키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특히 키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배에 오르고 며칠 만에 고향에 도착합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용감함, 특히 아르니의 용감함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들을 치하하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 없이 살아가던 왕의 손자에게 그런 영광을 누가 준 걸까요? 나중에 언급될 거예요. 모두 웃는다. 그들은 작업장으로 돌아가고 아르니는 켈토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켈토와 함께 친구들은 그에게 지쳐서 쉬러 갑니다. 하지만 아르니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함께 새로운 시대, 하늘을 나는 배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르니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마침내 그는 꿈을 이룹니다.